수쟁이 AI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이터 아마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저번 영상까지 통칙 5까지 얘기했고 이제 나머지 5개 통칙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그냥 빠르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뭐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진 않고. 자, 일단 통칙 6입니다. 자, 통칙 6의 타이틀을 한번 보자면, 통칙 6은 데이텀이나 데이텀 시스템 공차 프레임의 배치라고 돼 있는데, 뭐, 말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죠. 그냥 단독 데이텀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한 칸에 공차를 적어준다. 기공차 프레임에다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공통 데이텀. 공통 데이텀 사용 시에는 이렇게 다시로 해서 표기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데이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A부터 B까지 뭐 A-C, 뭐 A-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개가 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A-C를 했다고 해서 A와 B와 C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A하고 C만이에요. A하고 C만이다. 그 둘 사이의 공통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요 공통 데이터의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2개밖에 안 됩니다. 2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공통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데이텀 표적을 응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공통 데이텀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뒤쪽에 나와요. 뒤쪽에 만약에 이제 공통 데이텀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텀 수가 좀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데이텀. 그러니까 이 케이스 규칙에서는 데이텀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의 두 단일 데이텀. 그 다음에 데이텀 시스템 같은 경우는 3개까지 가능하죠. 3단일 데이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데이텀 시스템을 활용을 할 때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공통 데이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요. 요 위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이제 데이텀의 조합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통칙 6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통칙 7이죠. 자, 통칙 7에서 다루고 있는 거 읽어보면, 공차 프레임이 한 구획에 하나의 단일 또는 공통 데이텀 표시라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공통 데이텀에 대해서 다음 통칙에서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통칙 7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칙 7에서는 이제 공통 데이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텀이 단일 데이텀일 경우는 공차 프레임 한 구획에 하나의 데이텀 문자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단일 데이텀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굳이 한번 더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이 공통 데이텀일 경우는 공차 프레임의 한 구획 내에 하이픈으로, 그렇죠? 요거에 대한 재설명이죠. 하이픈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 나눈 데이텀 문자의 순서에 의해서 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요런 식으로 공통 데이텀일 때는 표현을 해준다. 라는 거고, 마우스가 좀 뚝뚝 끊기네요. 영상을 녹화하면서 그런지, 컴퓨터 시스템이 또 한번 초기화를 해야 되나? 초기화 상황이 오는 건지, 좀 컴퓨터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데이텀 내에 주어지는 데이텀 문자는 데이텀 기호로 주어진 같은 문자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를 뭐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하공차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 문자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텀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데이텀 문자와 서로 매칭이 돼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굳이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데이텀의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해서 공통 데이텀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한다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세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 데이텀을 확립하는 조합된 형체는 각각의 위치와 방향에 있어서 기본에 의해 구성된다. 뭐 저게 뭔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각각의 이제 단독 데이텀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기호 DV라는 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부가기호 DV가 뭐냐? 이제 저기서 이제 갑자기 문서를 돌리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부가기호 DV. 자, DV 해서 공통 데이텀을 위한 가변거리.
이 가변거리. 즉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공통 데이터물 지정하는데 그 거리값이 이제 고정 형태가 아닌 가변이 되는 형태다라고 한다면 그때 거기에다가는 DV라는 표현을 추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DV는 공통 데이터물 나타내는 문자 다음이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넣는 게 아닙니다. 공차 프레임 내에 놓인다면, 그렇죠? 놓인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죠. 이제 만약에 공통 데이터입니까? RS다 그러면 요 RS 뒤에다가 기입을 해줘라. 그래서 기하 공차 프레임에 공통 데이터 항목에다 그 뒤에다가 붙여줘라. DV라는 내용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붙여주게 되면 이때 이 공통 데이터를 이루는 형체들의 수집 번호들 사이의 길이거리는 변할 수 있게 된다. 고려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통 데이터물이 이제 두 개 이제 데이터물 가지고 하는데 그 두 개의 위치 관계가 이제 서로 바뀐다는 얘기죠. 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DV라는 걸 명기를 해서 둘 사이의 위치는 가변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명기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유 특성에 대해서 방향, 위치, 구석 형체의 수집에 의해 소개되고 TED는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0mm, 0도, 90도, 180도 그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없는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암시적인 실제 치수 값이 안 적히잖아요. 수평이나 수직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없는 그런 것들은 그때는 TED를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치수가 안 써 있어도 걔는 TED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암시적인 TED가 TED며 표시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의 위치라든가 그런 걸 명기할 때는 TED가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치수적으로 기입되지 않는 암시적인 형태일 때는 기입을 하지 않아도 저게 TED라는 그 사각 프레임이 없어도 당연히 치수 기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없어도 TED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단순화된 지시를 사용하지 않고 공통 데이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단일 데이터로 공차 프레임 내에 데이터 형체 기호가 많이 있다. 즉 이제 공통 데이터면 이제 여러 면의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될 거다. 데이터 형체 기호가 많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공차 프레임 내에 그렇게 되고 공통 데이터를 식별하는 문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공통 데이터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데이터 시스템과 구분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들 간에 이제 순서가 있다. 누가 1차고 누가 2차고 누가 3차고 뭐 그런 순서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공통 데이터를 쓰시면 안 돼요. 공통 데이터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통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 그러는 건 뭐 A, B를 적용을 했다 그러면 A가 먼저 나오든 B가 먼저 나오든 그건 순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사이에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문자는 뭐 제가 이제 A-B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순서대로 쓰는 게 사람들 습관이잖아요. 근데 혹시 딴 사람이 싫어 나는 B-A라고 쓸래? 상관없죠. 예, 문자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A, B를 고려하는데 난 난 B 먼저 쓰고 싶어. 나는 A가 앞에 놓는 게 난 A를 싫어해가지고 너무 싫어. 그럼 B-A 쓰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공용 데이터는 상관없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아래와 같이 도면의 지시를 단순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호만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A-B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따로 A 데이터 프레임 그다음에 B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따로 작성을 하고 이제 기하공차 쪽에다가 A-B 이렇게 적어주는데 공통 데이텀이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 되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데이텀 타겟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공통 데이텀 표현 기법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단순할 수 있다. 하나의 공차 프레임만 작성을 하고 거기에 6x다라고 하면은 이 B라는 게 6개의 데이터 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건데 단 이제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KSV엔 그 제약 조건이 명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군데다 저렇게 되고
데이터 프레임을 붙여놔도 나머지 안 붙여놓은 것들이 다 같은 데이터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도면상에서. 인지가 가능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6x라고 딱 적어놨는데 어디 6개야? 이걸 어떻게 찾으란 얘기야? 이런 상황의 도면이면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데이텀 타겟을 쓰시는 게 맞을 거예요. 데이텀 표적을 사용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 저런 게 같은 위상에 있는 이제 딱 누가 봐도 눈에 띄는 6개면 아니면 같은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6개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구멍 치수 기입을 할 때 구멍이 이제 똑같은 지름의 구멍이 한 4군데가 뚫린다 그러면 4군데에서 다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다만 기입을 하고 4 곱하기 이렇게 해서 수량을 적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어놔도 4군데를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누가 봐도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다 4 썼으면, 얘네, 이렇게 4개겠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통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저렇게 한 군데만 붙여놔도, 어디겠네?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즉,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제가 이제 전에 동력전달장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닥에 4군데, 예, 이제 요건 지금 제가 스페이서를 댔는데 이 스페이서가 얘랑 일체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요 지금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 일체형이다. 요거를 만들어 줄까요? 아예.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하고 여기는 필렛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 바닥은 원형일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일체형이다. 그러면 이제 데이텀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되는데 이게 면이 뭐야? 이렇게 4개야? 아니죠. 여기도 4개죠. 여기서 2개야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했네요. 2개가 아니라 이게 총 4개겠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정리가 돼야겠죠. 근데 그건 정리 안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4개를 이제 다 여기다 별도로 이제 데이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는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여기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 그냥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마우스가 좀 버벅거려가지고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려가지고 마우스 움직임이 좀 끊기고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 상태가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팬 소리도 많이 들리고. 어쨌든 똑같이 만들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 한쪽에다가 만약에 치수선이 전체 높이를 기입을 할게요. 전체 높이 있을 테니까. 이제 치수가 이제 이렇게 기입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5로 하면 안 되는데 5로 해도 되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걸 바꿔야 되는데 제가 뭘 하고 있죠? 컴퓨터가 버벅거리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버벅거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데이텀 식별자에다가 이제 A를 입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놔줄 거고 요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얘랑 일치하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일치하게 놓으면 뭐예요? 이면과 요 위의 높이, 요 점과 사이의 중간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데이텀이 어디다? 데이텀이 여기다. 이거를 지정을 한 거다, 데이텀.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바닥면을 지정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저 끝에다 붙여주고 얘를 한번 옮겨줘요. 이제 5mm 정도? 저는 이제 치수에 기반해서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옮겨주는데,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이게 바닥면이 지금 얘에 대해서만 딱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얘가 아니라 얘 4개의 공통 데이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거기다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 데이텀 A 만들어주고 여기 데이텀 B 만들어주고 여기 데이텀 C 만들어주고 여기 데이텀 D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네 개를 공통 데이텀에다가 뭐 A 다시 B 다시 C 다시 뭐 D 다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땐 두 개밖에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저 네 개의 부분을 따로따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데이텀 표적을 써야겠죠. 그래서 A-1, A-2, A-2, A-3, A-4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A 해놓고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데이텀 타겟을 사용하지고 공통 데이텀으로 표현한다 그러고 지금 눈으로 봤을 때도 아 그게 어느 지역이다라는 거를 딱 구별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다가 DT로 할게요. 자리 맞추기 체인은 자 MC로 하고 MC로 하는 게 아니잖아. MC로 할게요. 저는 MC를 많이 써서 여기 중간점에 딱 놓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3.5로 지금 하고 있죠. 3.5로 회전각도 없고 여기다가 이제 개수가 4개니까 4 곱하기 소문자 X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얘를 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제 같은 노란색으로 해야겠죠. 지금은 전산응용 지혜도 기능사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고 있던 예제에서 하는 거니까. 문자 도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그러면 요면 해서 이면이 총 몇 개가 있다? 아니 이면이 총 4개가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 아시겠지만 저렇게만 표기해도 저게 저 네 군데가 어딘지는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이제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기하공차가 붙는 곳에다도 붙여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4개의 기하공차가 공통적으로 붙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 데이텀이 붙는다. 그리고 그 기하공차 붙은 데가 모두 다 이제 공용 데이텀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렇게 이제 기하공차에다가 데이텀 표시를 붙여주고 여기 수량을 이제 요 뒤에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어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위에 적을 수도 있고 아래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기항차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화살표로 다 찍어서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렬로 쫙 있어야겠죠. 그 부분들이 일렬로 놓여 있어야 돼요. 그 공용 데이텀이 일렬로 배열이 돼 있다. 직렬 형태로 배열돼 있다. 그러면 얘가 쫙 가로질러 가면서 그 포인트마다 한 번씩 툭툭툭 화살표 내려줘가지고 저런 식으로도 정리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B-B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A-B를 하면 A, B 2개밖에 못 적잖아요. B-B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이제 요 치수 보조선에다 안 붙이고 직접적으로 형상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딱 이거를 형상마다 하나씩 다 붙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간략화 표현이라고 하는데 얘는 간략화라고 보긴 어려워요. 간략화라고 보긴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걸 4군데니까 우리가 데이텀 타켓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데이텀 표적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원형 기호가 들어가 있는 원형 기호는 크잖아요. 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형차 프레임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걔를 쓰면 그 덩어리 크기가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차 프레임을 하나씩 땅땅땅땅 붙여주고 기하 공차 쪽에도 뭐라고 해요? 지금 제가 다 A로 써놨는데 이렇게 되면 A-A A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용 데이텀의 개수가 많으면 저런 식으로 간략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제일 간략한 방식은 뭐예요? 얘가 제일 간략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용 데이텀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이 상황에서 많이 써요. 이 상황이나 아니면 B 상황에서 많이 쓰고 얘는 조금 안 좋은 게 저게 어차피 우리가 형상에 치수가 기입되잖아요. 그러면 이 치수 보조선하고 쟤하고 쫙 다 간섭이 돼요. 그래서 아주 지금 도면 상태가 그런 간섭이 잘 안 일어나고 표현하기 좋은 도면이 나오지 않으면 이 표현도 잘 안 써요. C는 잘 안 써요. C는 잘 안 쓰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역이 그냥 이것저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다. 그 해당 면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의 데이텀 프레임을 붙여주고
이제 기하공차 표현할 때 같은 이름의 뭐 B-B면 B-B, 뭐 A-B면 A-A면 A-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공용 데이터의 표현을 간략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뭐 지우는 건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칙 7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토탈적으로 이제 다 전부 다 지정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칙 8입니다. 데이텀으로부터 확 넘어갔네요. 자유도의 잠금과 해제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요거예요. PL, SL, ST. 마지막에는 요 기호입니다. 기호고 이제 요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디 붙는다? 기하공차에. 기하공차 프레임에 요 데이텀 항목에 붙는다. 라는 거예요. 이제 저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데이텀을 지정을 해요. 여기가 데이텀 피처하고 데이텀 피처에 딱 붙여줬는데 그 데이텀 피처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면이냐 우리가 데이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면도 지정할 수 있고 선도 지정할 수 있고 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면이냐 점이냐 선이냐를 구분하는 건 기하공차를 봐야 돼요. 이 데이텀을 이용한 기하공차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얘가 면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선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기하공차 형태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조금 애매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선으로도 볼 수 있고 면으로도 볼 수도 있고 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선으로 볼 때랑 면으로 볼 때랑 점으로 볼 때랑 적용하는 그 형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얘 점으로 보면 위치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애매하다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도면에서는 애매하게 지정을 해주면 안 돼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데에 편차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설계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금 내가 지정한 데이텀을 면으로 봐라, 선으로 봐라, 뭐 점으로 봐라. 이거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데이텀 A를 면으로도 볼 수 있고 선으로도 볼 수 있고 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야 저거 면으로 봐라. 아니면 선으로 봐라. 아니면 점으로 봐라. 그거를 지정해주는 기호가 이제 여기 PL, SL, ST다. PL은 당연히 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하공차의 기하공차 프레임의 데이텀 항목 뒤에 PL이 붙어 있으면 이 데이텀은 어떤 상황에서 항상 면으로만 봐야 돼. 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L이 붙으면 어떤 상황에도 항상 선으로 봐. 그러면 ST로 붙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항상 점으로 봐야 돼. 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정해주고, 이제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위치형체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위치형체. 어떤 위치를 정하는데 그 위치를 정할 때 얘를 점으로 봐야 되느냐, 선으로 봐야 되느냐, 면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들을 일일이 지정을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굳이 저걸 지정을 안 해줘도 이걸 면으로 봐야 될지 선으로 봐야 될지를 거의 대부분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의 답지라든가 뭐 그런 거에는 저런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당연히 못 보겠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저게 없어도 그냥 기하공차 형체를 딱 보면 저거 데이터 면으로 봐야겠구나. 저거 데이터 선으로 봐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딱딱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주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아. 이제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저런 이제 방식도 약속을 미리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기호가 있는데 꺽쇠 2개죠. 꺽쇠 2개가 서로 이제 마주 보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딱 되는 형태. 근데 이거는 이제 면이다 점이다 선이다가 아니라 이 데이텀은 위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제 어떤 치수 값이라든가 우리가 데이텀을 기준으로 뭐 평행되다 그러면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어디로 가서 이제 그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 오로지 방향만 정해줍니다. 즉 내가 만약에 A라는 데이텀에다 꺽쇠 기호를 붙여주면 A라는 데이텀이 흐르고 있는 방향을 유지한 채로 예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치수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데이텀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어떤 치수를 보지 않아요. 얘를 기준으로 치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는 애기 때문에
전혀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방향만을 정해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애매한 애가 이제 저기요기 때문에 KS 교육에서는 저거에 대한 예시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PL, SL, ST에 대한 예시는 작성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안 해놓고 있고 저거에 대한 예시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요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PL하고 SL하고 같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면과 선 모두 동시에 요구된다. 두 가지 다로 봐도 상관없다. 라는 의미로 저렇게 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시 나온 건 요거죠. 이제 요 지금 뚫려 있는 구멍에 대해서 0.2래. 위치도가. 그러면 이게 데이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B가 1차 데이텀이죠. 1차 데이텀. 그다음에 A가 나와 있어요. 근데 B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꺽쇠가 없다. 이 꺽쇠가 없다라 그러면 우리를 뭘 봐야 되냐면 요 B라는 면에서부터 이 높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위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치수는 이 높이가 기입이 안 돼 있어. 위치도인데? 그러면 위치도에서 저 B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냥 저거 꺽쇠 없이 작성을 해놓으면은 B 가지고 뭐하란 얘기야? 치수도 기입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위치도면 당연히 TED로 기입이 돼야 되거든요. 위치도는 TED가 아닌 치수가 주어질 리가 없어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 뒤에 꺽쇠를 붙여놓은 이유는 B는 일단 가공된 이면의 방향을 기준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여기 보면 이쪽이 살짝 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PDF 문서라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작성한 캐드에서 작성한 걸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요 데이텀 B를 통해서 이 면의 조성이 결정이 나요. 이 데이텀 요 바닥면을 가지고 면의 조성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바닥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면이 요 상면과 일치하는 한 점이 나오겠죠. 이 윗면에 지금 여기 데이텀 A 면의 방향성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의 방향성이 우선이니까. 1차 데이텀이니까. 방향성은 B면과 평행한 채로 따르고 그 상황에서 A라는 데이텀의 그 평행한 면을 밀착시켰을 때, 딱 닿게 했을 때 닿는 점으로부터의 이 중심점까지의 위치가 0.2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를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꺽쇠 표현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이텀이 어떤 위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차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 그 공차값의 범위를 적용하는 방향에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통칙 9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통칙 9는 통칙 8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느냐, SL, PL, ST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지금 PT라고 했는데 PT가 아니죠. ST죠. PT인가? 제가 어디서 오타를 냈는지 모르겠네. PT가 맞나? 자, 여기서 이제 ST라고 돼 있고 앞에 기호를 보죠. PT가 맞네요. 점이. PT. ST가 아니라 PT입니다. 그렇죠? 포인트겠죠? 포인트. 포인트고 SL, PL, PT입니다. PT, ST가 아니라. 그래서 PT가 맞는 거고 요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올릴게요. 요거는 PT다. 이건 제가 오타 낸 것 같아요. 실제 KS 교육에서 오타가 나게 있진 않겠죠, 설마. PT다. 이렇게 작성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통칙 9는 이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내용 읽어보면은 이제 구획 표시 뭐 CF, SL, PL, PT 뭐 CF는 앞에서 나왔죠. 뭐예요? 접촉 형체.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가 기호들이 단독 데이터에만 붙는 게 아니라 공통 데이터에도 붙어줄 수 있다. 똑같이 이제 그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DV라는 거 아까 나왔던 부가 기호 DV라는 것도 이제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쭉 가면 예시가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A-B 해서 또 다시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AB 공용 데이텀과 CD 공용 데이텀이 있고 그걸 다시 공용 데이텀으로 엮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로 엮을 수 있는 건 하나하나밖에 없고 이제 그 다시를 또 다시 사이에 가로치고 다시를 엮어줄 수 있고 뭐 저런 식으로 공용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칙 10입니다. 통칙 10은 이제 공차 프레임에 이제 추가적인 기하학적 부가 기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나오는 게 MLP예요. MLP를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L 중 하나가 데이텀에 나타나는 공차 프레임 안에 놓여 있으면 데이텀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설명을 안 해요. KSB ISO 2692에 가서 봐. 거기 가서 봐.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돼 있으니 거기 가서 봐. 그럼 저기 가면은 저 내용만 또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금 저 이제 M과 L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 재료 조건, 최대 재료 조건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 재료 조건이란 뭐냐? 소재의 최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최적이 가장 작은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재료 조건은 소재의 최적이 가장 큰 상태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제 공차를 포함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자, 간단한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할까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요 가운데, 요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서, 하나 이제 이렇게 올릴게요. LEN, DE, 이제 2mm. 그러면 DLI. 자, 일단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쪽으로 한 10mm 정도 빼서 총 12mm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지름이니까 프로 C. 뭐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공차가 붙을 거예요. 공차가. 공차가 일단 뭐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대칭으로 주겠습니다. 좀 구축이 편하기 위해서 대칭해서 0.1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만약에 29의 데이텀이 이렇게 작성되고 그 다음에 TOL A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저 M과 L이 붙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얘를 데이텀으로 해서 다른 데에 기하공차가 붙는 거예요. 기하공차가 붙는데, 뭐, 기호가, 뭐, 대충, 뭐, 아무거나 줄게요. 아무거나. 그냥 뭐, 평행도다. 아, 동심도로 줄까요? 동심도다. 뭐, 여기서 지금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파이 붙이고, 0.1 하고, 결국 이제 저거를 붙이는 거는 이제 여기 데이텀에다 붙여줘야 돼요. 지금 데이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밑에 이제 예시를 보면은, 공짜 값 적히는 데도 들어가요, 저게. 저게 공짜 값 적히는 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짜 값에다 적용하면, 저 이제, 기호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이제, 기하 공차 값을 해석하는 데 적용이 되는 거고, 데이텀에 붙여주면 데이텀을 산출하는 데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데이텀을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데이텀에다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선 작성해줄 방법이 없어요. 굳이 작성해주려면 요거를 딱 눌러야겠죠. 여기는 작성을 못해요. 요걸 딱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MLS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S는 안 써요. 왜냐면 S를 안 쓰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 지금 S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죠. S는 뭐냐면 저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그게 S예요. 그 상태를 S로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상태는 항상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그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ML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설계상 치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걸 S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공차 값에서 이제 최적이 M은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구나. 가장 클 때. 최대 최적이죠. M에 잠깐만요. 이건 아무거나 하나 붙여줄게요. 일단 M으로 붙여주고 데이텀 A를 적어줄게요. 이렇게 땅 하고 저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M이 저 최대죠. 최대 조건이죠. 최대시죠. 저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저 개념 많이 들어보신 분은 뭐 LMC, MMC 이 개념 나오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LMC, MMC. 그래서 이제 최대 최적이냐 아니면 최소 최적을 가지고 하느냐. 근데 이게 이제 A에 M이 붙으면 최대 최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최대 최적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19일 때 데이텀 A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얘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잖아요. 19.1인 상태의 지름에서 저 중심 데이텀을 산출해라. 이런 의미예요. 최적이 가장 큰 상태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구멍이 되면 반대가 됩니다. 왜냐면 구멍일 때 형상의 최적이 최대이려면 구멍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멍으로 뚫려 있는데 19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라고 하면 최대 최적 M은 뭐냐면 18.9일 때 지름이. 18.9일 때가 최대 최적이에요.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최적은 18.9멍이 가장 조그맣게 뚫렸을 때 최대 최적을 갖게 되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구멍일 때하고 축일 때하고 달라져요.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역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값치수 값 자체로 보면 작아져 버리고 뭐 그렇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데이텀을 산출할 때 이제 S라는 건 이 치수값 그 자체를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형상이 가지고 있는 치수값 자체를 보고 그냥 구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S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M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MM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M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하공차 쪽에서 또 한 번 설명 나올 거예요, 저거. M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이 최대일 때, 그리고 이제 L 같은 경우는 최적이 제일 적을 때, 최소 최적일 때. 그래서 LMC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M과 L 말고 S 말고 S는 생략한다 그래서 이거 안 나오는 거잖아요. P가 하나 더 있다. 그렇죠? 그럼 P는 뭐냐? 제 2차, 3차 데이텀 돌출인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P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P가 붙어 있죠.
캐드에선 P를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LM 그리고 S는 굳이 붙일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안 붙어 있으면 S라 그랬으니까. 근데 얘 오토캐드가 참 희한한 게 S는 있어. 근데 P는 어쩌라고? P는 저거 무조건 붙여줘야 되거든요. 저 P라는 조건을 쓸 때 여기도 없어요. 공차 감는데도 LMS만 있어. 어쩌라고? S는 필요 없다니까. 차라리 S를 빼고 P를 넣어주지. 그냥 제가 이제 오토캐드를 쓰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정말 얘네들 너무한다. 맨날 쓸데없는 거 업데이트하지 말고 저런 것 좀 업데이트 좀 해달라니까. 근데 아마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건 얘네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LMC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국내에서 LMC 쓰는데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LMC의 주 목적, 저 LMC를 쓰는 LMC라든가 아니면 MMC라든가 저 최대 최적이나 최소 최적을 쓰는 주 목적은 공적 값에 여유를 주기, 그러니까 가공 작업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 돼. 왜냐면 저거를 잘 쓰면은 제작되는 형상의 그 공차에 적용되는 형상에 따라서 그 가공의 위치도의 정밀도가 좀 덜 정밀해도 되는 상황이 와요. 어떻게 보면 가공 작업자를 봐주는 개념. 좀 작업 편하게. 좀 덜 맞춰도 상관없게. 그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개념이 되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LMC, MMC가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게 기구적으로 설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준 공차에 딱 맞추면 되는 거지. 맞춰서 제작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널널하게 가려고 그래?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저거를 LMC, MMC를 이렇게 많이 고려하진 않는데 해외에선 쓰는 경향이 많은가 봐요. LMC와 NMC. 제가 해외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해외 쪽 기술자분들은 저 LMC와 MMC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차값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도저히 제조상으로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그 공차값을 맞추려면 제조동가가 너무 올라간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LMC랑 MMC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필요 없는 기술은 아닌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P라는 거는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쓸 일이 없는 S를 왜 굳이 넣어놨냐. S를 빼고 P를 넣어달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요새 이제 국내 대안캐드들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대안캐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저번에 한번 대안캐드를 좀 깐 적 있어요. 오토캐드 다 그대로 인터페이스까지 다, 심지어는 단축키까지 다 그대로 따라하면서 니들이 무슨 대안캐드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면 니들만의 독특성을 가져야지. 근데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인지를 해요. 왜냐면은 그걸 오토캐드랑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똑같이 안 만들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설계자들이 인터페이스가 달라지고 명령이 달라지고 단축키가 달라지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럴 거면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안 써. 실제 실무는 그래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안 써요. 왜? 당장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 프로그램 가격 얼마 깍 떨어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업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요. 그게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건 알겠는데 참 희한한 거는 오토데스크에서 그걸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참 희한하긴 하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안캐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 오토캐드의 단점을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그러면 더 추가를 해주세요. 우리 캐드는 오토캐드랑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더 있어요. 이거 좋지 않나요? 여기서 불만인 거. 아니, 왜 이게 프레임이 정사각으로 안 나와? 기호마다의 사이즈가 달라. 그럼 국내 캐드는 기호마다 사이즈가 같게 넣을 수 있게 모든 기호가 저 사이즈, 저 기형차 프레임이 똑같은 사이즈로 나올 수 있게 깔끔하게 저 기형차가 표현되게 그렇게 개발 안 되나? 그러니까 제가 국내 그 대안 캐드들을 진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그냥 따라하는 데서 끝나.
따라한 것까지는 좋다. 시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기존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 갖고 있던 단점은 보완을 해가지고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 가치도 없는 거잖아. 그냥 따라하고 가격만 싸게 하면 참 돈 되니까 거기서 끝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면 그냥 어떻게든 쓸래요. 대안캐드 안 쓰고. 뭐 연구 버전이 없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상황이면은 괘씸해서라도 대안캐드 쓰기 싫어요. 값이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금액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 괘씸하잖아.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야. 뭐 하나 좋은 점은 만들어줘야지, 오토캐드보다. 그냥 단점까지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건 너무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 P라는 기호를 쓰려고 그러면은, 요 안쪽에 치수 값 안에도 요 P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기호 있는 거밖에 못 써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일일이 그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다. 이게 어쨌든 오토캐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아마 요거 깨야 될걸요? 깨지나? 익스플로드로도 얘 안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안 깨지죠? 그러면 이걸로는 깨지나? TXT EXP 텍스트 익스플로드로는 깨지나? 네, 안 깨지죠. 텍스트 익스플로러로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다시 그냥 요 원하고 요 문자하고 다시 일일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자는 이제 문자 높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원은 아마 3.5짜리 지금 이게 3.5지 3.5니까 원은 지름 5짜리 원 그리시면 될 거예요. 문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을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부가기호 P가 뭐냐. 이제 LM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다른 데 알아봐. 다른 규격 찾아봐. 라고 내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부가기호 P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가기호 P는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는, 제2차 또는 제3차 데이텀의 돌출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데이텀의 돌출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구멍은 이제 요 정도 깊이로 파져 있는데, 실제 데이텀을 고려할 때는 더 돌출된 형태를 고려해서 데이텀을 선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조립할 때 데이텀 기준이 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뭐 핀이 껴진다 그러면 핀이 반대쪽으로 이제 반대 부분만 껴져야 되니까 돌출이 되잖아요. 그 돌출 부분, 핀이 돌출되는 돌출 길이까지 고려해서 데이텀을 선정을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개념의 전부예요. 말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결국은 이 말에 대한 거는 저렇게 이제 만약에 핀으로 위치를 고정을 한다 그러면 그 핀이 결국은 데이텀이 되거든요. 그 위치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이 핀이 이제 돌출이 되니까 그 돌출되는 길이까지 다 포함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저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게 기아공차 쪽에서는 좀 의미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아공차 쪽에서는. 근데 이게 데이텀 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솔직히 저는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기아공차 쪽에서는 확실히 저게 이제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 기아공차 쪽 갑 쪽에서 저 P를 생각해서 연장해서 생각하면은 그 적용되는 기준 길이가 달라지고, 그 기준 기지에 따른 뭐가 달라지냐면 공차 값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게 데이텀에 붙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건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개념적인 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실제 뚫려 있는 구멍보다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이 더 있다. 그러니까 즉 핀을 꽂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텀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데이텀이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어떤 기준에 대한 방향성,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텀 자체가 어떤 치수를 가지진 않거든요. 그게 저게 의미가 있나? 라는 거는 조금 저는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텀에 왜 P를 붙여야 하지? 는 저는 아직 이해 못했다. 혹시 이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제 댓글에다 막 욕을 다루셔도 좋으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그거밖에 모르면서 네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강의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을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케이스 규격을 보시고, 얘기를 해달라. 어쨌든 저 P라는 건 저렇게 이제, 실제 갖고 지고 있는 형상보다 더 연장을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해서, 이제, 데이터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기억자 값을 선정할 때 사용을 한다. P가 붙어 있으면 그런 의미다. 그리고 저 P 값이 나면 얼마만큼 연장해서 생각을 할 건지는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주어지는 치수는 반드시 TED.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장 길이는 뭐, 앞에 똑같이 P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장 길이를 생각을 할 때, 그 데이터의 연장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보는 치수다. 라고 저런 식으로 명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또는 3차 데이텀의 돌출이에요. 그러니까 1차 데이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야겠죠.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 라는 것들은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A 같은 경우 1차 데이텀의 연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데이텀 시스템에서 2차 데이텀 들어갔을 때 여기에 P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 있다. 이제 데이텀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물론 이제 실제 케이스 교육상에 있는 데이텀에 대한 내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페이지적으로 나면 이게 통치기 나오면은 거기서도 끝일 텐데 중간에 제가 빼먹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교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속서라는 게 있어요. 부속서. 우리 이제 가끔 설명할 때 부속서를 참조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었는데, 부속서라는 게 있는데 부속서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 강의를 듣고 데이텀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데이텀의 이제 기초를 살짝 맛을 보셨다. 제 영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맛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KS 규격 열람 서비스를 딱 가가지고 규격 번호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저기 위에 써 있죠. KSB ISO 5459. 요거를 딱 KS 열람 서비스에 가서 딱 찾으셔가지고 딱 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제대로 정독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말 표현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애매하게 써 있고 막 무슨 말을 꽈놔가지고 써놔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 틀린 내용이, 저도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문을 봤을 때, 케이스 교육 원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서 제 이 영상 댓글에다가 막 저를 욕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욕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대신 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를 납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딱 납득이 되면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저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하공차, 우리가 여지껏 잘못 쓰고 있는 이 기하공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저 한 사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 케이스 규격 원문들을 파악을 하고 해서 뭐 서로 이제 의견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갑론을박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딱 확정된 제대로 된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지금 데이텀에 대해서 가장 잘못 쓰고 있는 거, 중심선에 데이텀을 붙이는 거는 아니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안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제가 아무리 이 내용을 잘못 해독했다 하더라도 중심선에 데이터를 붙이는 행위 자체는 단 한 번도 ISO 규격이나 KS 규격에서 약속한 적이 없었다. 약속한 적이 없는 걔를 대체 그 누가 탄생시켰느냐? 참 대단한 인간이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강사, 모든 강사들이 다 그게 약속인 줄 알고 쓰고 있다. 야, 사이비 교주도 그렇게 대단한 사이비 교주는 없을 거야. 진짜. 야, 세뇌를 지금 그렇게 잘 시켰어요.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데이텀을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돼. 저 P가 뭐다, M이 뭐다, L이 뭐다,
SL이 뭐야? 저런 이상한 옵션들 뭐야? 다 모르셔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데이텀에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중심선에는 데이텀 기호를 붙여줄 수 없다.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앞으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로 이제 데이텀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아용차에 대한 내용이 아직 잔뜩 남아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기아용차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기아공차 직진 도거, 뭐고, 측정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